안녕하세요. 성장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네빌링입니다. 네빌링은 네빌 고다드의 사상과 생각들을 잘 정리해둔 책인데요. 끌어당김에 대해서 많은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댓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네빌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앞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끌어당김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 자리에 누워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상한다고 했을 때 자꾸 상상이 안 되거나 상상을 하다가 잠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상상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볼 부분들은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상상이 안 될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가난해서 밀린 공과금을 걱정하며 힘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대한 새로운 관념을 잠재의식에 새긴다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직접 그것을 시험해 봅니다. 우선 목표로 무엇을 정할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과는 다르게 부유하게 되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과는 다른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지금과는 다른 기분으로 깨고 직장에 나가서도 예전보다는 활기에 인사를 나누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에게 줄 조금은 비싼 케이크를 망설임 없이 사고 오는 길에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내일 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가족과 맛있게 밥 먹는 거 몽상하듯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가장 끌리는 장면을 하나 택합니다. 과거에는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만 봐도 가슴이 떨려 마치 복권 숫자 맞추듯 떨리는 마음으로 펴보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아무렇지 않게 그 고지서를 펴보는 장면을 택합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아이에게 사줄 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았기에 케이크 가게에 들어가서도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빵만을 집으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던 예전의 모습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망설임 없이 케이크를 사는 장면도 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침대에 누워 그 장면들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 있다는 인식을 처음부터 하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장면 실제 겪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반복하며 조금씩 장면 빠져듭니다. 책을 처음 읽을 때 처음에는 주의산만하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읽다가 어느 순간 책 내용에 흠뻑 젖어서 그 내용 안에 빠지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침대에 있다는 것은 잊고 난 지금 우편함에서 자연스럽게 고지서를 뽑아들어 아이들에게 줄 케이크 위에 올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배를 누르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이하는 아이와 아내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입니다. 그래서 상상은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 속의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케이크를 든 채로 아내와 아이의 환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앞서 말한 것처럼 감각과 이성입니다. 현재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난 지금 집 밖에서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아내와 아이의 환대를 받는다고 상상하지만 내 등의 오감은 침대 위에 누워있다고 말하고 있고 습관처럼 달리고 있는 이성은 승진을 못한 채 내일도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자야만 하는 직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유하다 상상을 할 때마다 이성과 거짓말 맺힙니다. 잠재의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이성과 감각은 부유하다라는 상상 속의 장면을 계속해서 거짓말이라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시작할 때면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상상 속의 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각과 이성이 말하고 있는 현재의식의 나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승진한 상상 속의 나와 승진을 못한 채 힘없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나입니다. 이 둘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잠재의식은 그 승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주변에 펼쳐진 감각기관으로 느껴지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면 이 세상을 더욱더 실제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순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방 안에 앉아있다는 감각의 영역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있고 싶은 곳, 여러분이 실제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곳에 의식을 놓으십시오.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한 열쇠, 원하는 곳을 이곳으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곳에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른 곳을 이곳으로, 후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만들어서 현재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만들어 그것들을 실제처럼 느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피아노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아노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아노가 여기 이곳에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영상을 만들어서 상상 속의 손을 피아노에 넣고 단단한 실제인 것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먼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여러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볼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로지 마음속에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한다면 단단한 실체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잃고 마음 안의 세계에 푹 빠져 그것들을 실제처럼 느끼면 그때 눈을 떠보십시오. 원하는 비 이미 되었다고 느끼면서 혹은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 상상 속에 푹 빠져 있는 것은 쉽게 말해 자아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 속에 푹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외부 세상 안에서 드러납니다. 두 가지의 것이 여러분의 방 안에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의 것들이 실체가 되어 여러분의 주변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현실을 인식하는 감각, 콤비와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현재 의식의 인식력을 만드는 겁니다. 최면 상태나 잠에 들 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의식의 활발한 인식 상태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빌 고다드는 잠과 비슷한 상태를 그 방법으로 합니다. 우리는 앞서 상상이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난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질문에 도서관 의자에 앉아 있다고 대답하기도 전에 감각과 이성을 통해 바로 인식합니다. 우리의 상상도 그런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워 상상을 하고 있더라도 나는 침대 위에 있다가 인식하는 것이 아닌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뽑아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뽑아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고 인식하려는 것이 아닌 그저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식하려는 노력 없이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쉽게 될까요? 항상 내가 침대 위에 있다고 말하는 감각과 승진은 물 건너간 것 같다고 인식하는 이성이 활동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동전을 주면서 구불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힘 때문에 파이팅을 심어줍니다. 이걸 이제부터 비스킷이라고 생각해. 이걸 비스킷이라고 생각하고 확 부러뜨려 버리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넌 강하고 앞에 있는 것은 쉽게 부러뜨릴 수 있는 것이라 시를 주고는 파이팅과 함께 그것을 구불이라고 합니다. 잠재 능력을 조금 끌어올려 평소보다 힘을 더 가했을지는 모르지만 구부리지는 못할 겁니다. 감각과 이성은 여전히 단단한 동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면 상태로 유도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최면 상태로 유도되어 이성과 감각이 둔화되거나 정지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 불가능처럼 보이는 일이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 잠과 비슷한 상태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잠과 비슷한 상태란 실제 졸음이 오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에 들기 전에 어떤 현상을 겪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졸리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만사가 귀찮아지면서 무언가를 다듬는 기분이 듭니다. 즉 누가 옆에서 시끄럽게 하더라도 귀찮다는 마음에 관심을 끄고 다 버립니다. 이렇게 감각과 이성을 놓아버리면서 멍한 느낌을 받습니다. 대부분 이런 멍한 상태와 함께 의식도 잃으면서 잠에고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잠에 들기 전에 멍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존재합니다. 감각과 이성이 둔화된 상태라면 우리가 나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와 함께 의식의 통제력을 잃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과 이성이 잠에 들면서도 의식의 통제력을 갖고 있는 시간이 바로 잠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물론 이 상상력을 다루는 것에 숙달된다면 지금 바깥에 보이는 나무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찬 공기를 느끼는 것처럼 상상을 현실처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에 상상을 하게 되면 내가 침대에 있다는 인식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점점 상상하는 장면에 관심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침대에 있다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점점 내가 상상하는 그곳에 있다는 인식이 들다가 어느 순간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아예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곳에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고해지지 않을 시기에는 부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억지로 상상하게 되고 소망이 이루어진 곳에 내가 있다는 인식을 다시금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런 노력은 사라지고 그저 내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상했던 행동을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더 이상 현재 의식과의 투쟁은 없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상상이 자연스러워질 때, 즉 억지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저절로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할 때가 현실과 같은 상상을 하고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빌 고다드의 글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얼마나 가난한 거지라고 느끼면서 거리를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상태로부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 상태로부터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곳이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내 마음이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장소가 바로 나의 현 위치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곳에 머무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아직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다시 말해, 내가 침대 위에 있다는 것을 거부하려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의식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다면 의식은 내 위에 있는 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재의식은 내가 침대 위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상상입니다.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저 소망이 이루어진 그곳, 그 상태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할 때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상상입니다. 지금 하는 말은 현실에서 보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상상력을 통제하는 것이 미숙하다는 증거일 뿐이지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네빌 고다드가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상상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꼬드는 정도에까지 이뤄야 한다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저 지금 내가 소망하는 곳에서 소망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정도면 현실처럼 느껴지는 상상이고 잠재의식이 그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애써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그곳에 있고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애써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현실과 같은 상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레벨링도 참 좋으시죠? 레벨링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다면 한번 성장 단계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있는 책을 사서 직접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가 이제 레벨링을 실제로 해보려고 할 때 침대 위에 누워서 이것저것 상상을 한다고 할 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누워서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를 했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언가 떠올리려고 하면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정확하게 내가 뭘 원하는지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 이야기에 따르면 일단 우리가 활용해야 할 때는 바로 잠이 완전히 들기 전에, 그리고 잠이 오는 그 사이, 잠이 올락 말락 잠들기 있는 직전에 그때를 노리자는 겁니다. 이게 저도 최근에 많이 겪는 일인데 오늘 누우면 금방 자거든요. 잔다 생각하고 누워서 눈 감고 있으면 저는 진짜 한 1분 안에 잠에 듭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많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게 누워있으면 원래 잠들던 것보다는 조금 늦게 잠드는 편이라서 졸릴 때 누워서 제가 원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올해 연말이 됐을 때 성장 단계 채널이 구독자가 1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 채널이 2,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저에게도 필요하고 이것을 듣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이런 내용들은 꾸준하게 올리긴 한다면, 그리고 그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목표도 궁금해서 함께 또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벨링의 저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상상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그리고 이성과 감각이 인식하는 현재의식이 대립하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이기려면 역시 잠이 들려고 할 때 현재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때를 잘 노려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읽어드린 부분 중에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면 이 세상을 더욱더 실제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 끌어당김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안 원할 때, 싫어할 때 그냥 이 이야기만 듣다 보면 싫어하는 거를 생각하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 원리는 감정의 어떤 농도, 세기, 강도 이런 것들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긍정과 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립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싫다고 생각했지만 그 싫어하는 감정이 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면 잠재의식은 도리어 그것을 원하는 거구나 저걸 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안 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를 겪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끌어당기시든 마음속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게 되어서 그 자체가 자연스러워질 때에는 상상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져야 돼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승진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은,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뭐뭐 했으면 좋겠어는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식이 이것들을 판단할 때 뭐 했으면 좋겠어는 나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 상태를 유지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지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반대로 뒤집으면 이거를 역이용해서 당연히 그런 상태로서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 우리가 원했던 상태, 그냥 그 상태로서 존재하는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승진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고 오늘 했네? 인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케이크 비유, 오늘 집에 케이크 사갔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오늘 케이크 사가야지, 어떤 케이크 좋아하더 이때 주문해야겠다, 당연하게 주문하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댓글 중에서도 그러면 강하게 망상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이루냐,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할 정도가 되어야 되냐. 그런데 네벨링의 저자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꿈에서 꿈이라는 것을 깨고 나면 알잖아요. 현실에서도 상상하는 것이 현실인 것과 분이 안 될 정도로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의 어떤 과몰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잠자기 직전에 내가 원하는 의식 상태를 만드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생생하게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현실의 삶 자체를 망가뜨릴 정도로 이성적인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올바른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거나 여러분의 또 경험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또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